자, 여러분, 이제 3주차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강을 여기고 다음 주부터 4주차부터는 이제 50분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 및 기획 절차 두 번째 단계, 컨벤션 목표 설정 단계예요. 자, 우리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컨벤션을 우리가 기획하기 전에 우리가 수립해야 될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러면 학습 목표는 컨벤션 개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 설정 방법을 이해하고 그걸 실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벤션 목표라고 하죠. 목표는 회의의 개최지 선정하고 프로그램 수립까지 회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래야 프로그램에 기획하는 기본으로 이 회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그걸 잘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의 의미가 뭐냐 컨벤션 기획할 때 첫 번째 행사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 행사는 왜 해야 돼 이거 목적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회의 목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이 목표가 생겼으니까 방향이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방향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목표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형식의 관행에 치우치지 않고 그 행사 기획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또 목표 세우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이 목표를 정한해야 우리가 맞게끔 여기 필요한 게 뭔가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회의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목표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일단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그럼 자료가 왜? 우리 목표가 실현이 가능한가? 그쵸?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참가자들이 우리가 목표를 어떤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참가자의 정보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회의 참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보통 성별, 연령,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회의를 참가했으면 회의의 만족도, 과거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불만 사항이었고 이렇게 하면은 오겠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참가자의 참가 동기나 참가 비용은 누가 내나 기업이냐 아니면 뭐 정부가 내냐 일부는 뭐 보조가 되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리고 참가자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 교육 차원의 개최 여부 또는 네트워킹이나 기타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그다음 이제 목표 설정은요. 이게 문장으로 딱 끝나야 돼요. 딱 이렇게 뭐뭇은 뭐뭇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객관적인 지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돈으로 나오는 경우가 좋아요. 아니면 지표가 숫자로 나와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150명을 회의에 참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0개국 이상이 오고 발표자는 100명 이상 참여하고 전체 1000명 이상. 그래서 세션은 5개 이상 네트워킹 서로 참여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걸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렇게가 실현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제 각각 세션마다 있어야 되겠고 주제도 발표 주제가 세션이 5개 이상이니까 분과 회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요거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이 될 테고 비용도 예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이 가능하고 명확하고 또 평가가 가능 수치화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컨벤션 목표 설정은요 이거예요. 이 회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는 실현 가능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가 가능하도록 수치로 표현된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보면 이제 유치 및 기획 절차에서 우리가 컨벤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컨벤션 프로그램을 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그걸 이제 이해하는 그것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컨벤션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의가 있어야 될 거고, 계속 강조했으니까 끝나고 관광할 프로그램이 있어야겠고, 또 회의를 하게 되고 또 전시회가 있을 수 있고, 이 분과회 또는 이사회, 사교,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는 말을 했죠. 네트워킹 한다는 게 사교 행사예요. 그러면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겠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마련해야겠죠. 자, 그래서 컨벤션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뭐냐, 이런 정의 같은 거는, 정의, 특징 이런 건 딱 시험 내기 좋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 컨벤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회의하는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나 행동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획한다는 건. 그래서 보시면 전체 세션이나 동시 컨커런트 세션이죠. 이제 전체적인 뭐 본과 총회하고 뭐 하고 분과 회의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요거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행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 세션은 뭐냐? 이제 파트별로 나눠 있으면 이렇게 보통 하죠. 보통 이게 3일 회의 한다 그러면 1일차는 그냥 전체 세션으로 하고 2일차는 주제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뭐 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 이런 식으로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또 사교 행사가 있느냐, 즉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 그 다음에 끝나고 관광이나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느냐, 가족 단위 또 전시회가 있느냐, 이런 여부를 여러분들이 기획 단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제안 썼을 때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컨벤션 프로그램의 성격은 교육적이거나 정보 교류나 서로 이제 사교적, 만나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회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명확한 회의 목적이 수립돼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참가자 분석해야죠. 우리가 아까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죠.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그쵸?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 그쵸? 왜 자비 부담이 원칙이니까 협회나 학회는. 그다음에 프로그램 스케줄 일정표 일정.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 수업에서 연회 행사 계획할 때 이제 실제로 뭐 관광 프로그램이나 일정표나 이런 거 짜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연애 뭐 행사하면 여러분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뭐 조식 아니 조식이 아니라 그래서 조참회 같으면 조식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동문회 같은 경우에 한다 그러면 뭐 또 식순이 있잖아요. 그런 식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식순이에요, 말 그대로 식순. 그렇죠? 어떤 연애도 이거 컨벤션도 어떠한 뭐 회의 뭐 시기 있으니까 그런 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 이런 거 잘 알아두면, 이 컨벤션 잘 공부해 놓으면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에도 아주 유리해요. 왜냐면 거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 뭐 세일즈 콜 이런 내용들 많이 시간표 일정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의 주제나 제목을 선정하고, 우리가 회의의 기본 틀을 구성해야죠. 그리고 참가자의 선도와 관심을 받아야겠죠. 우리 사전에 그걸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사교 행사나 부대 행사를 구상하고, 반드시 회의가 있으면 그다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휴식 시간이나 또 어떤 참가자들 등록하는 등록 기간 이런 거 있어야죠. 왜 받아야 되니까. 그 시급료랑 그다음 사후 평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한번 이 프로그램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돼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기획안이나 이런 데 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그쵸? 여섯. 자, 이렇게 일정표를 짜시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보통 이제 등록 받고,
그쵸? 이거 사전 등록 같은 경우 우리가 예약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게 새로 나오면 똑같아요. 이렇게 등록을 받고 이제 실제는 이쪽부터 하는 거죠. 이제 세팅. 그쵸? 어떤 행사나 전시회 세팅하는 기간이 하루 전에 하고요. 보통 이제 9월 22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큰 행사 4일짜리 행사네요. 보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등록 받습니다. 이제 보통은 여러분 등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사전 등록 보통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하죠. 보통 할인도 하고 사전 등록한 사람에 의해서 숙박을 이제 협회에서 지정된 데다가 받고 그 다음에 현장 등록이 있죠. 당일날 이제 하신 분들 이건 돈 많이 받죠. 보통 이 현장 등록이죠. 그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QR 코드나 이런 걸 받아서 그냥 등록 이미 개인 정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확인증만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니신 분은 이제 거기서 등록서를 작성해 하셔야죠. 현장 등록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과학 관련된 세미나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 과학 관련된 미팅들을 갖고 이제 어 요건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 총회라고 하죠. 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런 미팅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총회가 이때 일어나죠. 이건 보통 총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오프닝 세러머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만찬을 하는 거죠. 웰컴 리세션을 합니다. 보통은 이거는 이제 저녁에 만나나 봐요. 행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미팅 장소나 어떤 사전 뭐가 이벤트가 있는 거고 정식이 한 오후 3시부터 해서 이제 저녁 시간대니까 웰컴 리세션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3일 행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분과 회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과 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분과 회의라고 합니다. 소규모 분과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미팅이 무려 8개나 있는 거죠. 각각 행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정식적으로 이제 미팅을 갖는 그런 식의 점심을 하면서 하는 과정을 하고 이 이게 그대로 영화에도 나오죠. farewell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송별회죠 이게. 그대로 이제 토익 스피킹 이거 보고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게 토익 스피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송별회 하고 송별회 관련된 어떤 식사, 저녁 식사, 만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클로징 세러머니 하죠. 그리고 여기 투어, 개별이나 아니면 가족 동반돼 있으면 이 투어. 그래서 이 제안서, 컨벤션 제안서 할 때 이렇게 일정표랑 요거는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쓰고 행사 지시서를 쓰고 계획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관광 프로그램 이거 한두 장 정도 이제 쓰는 게 실제 제안서 이제 실기 시험이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컨벤션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설치 기간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회의도 하지만 어떤 제품 설명이나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전시회를 동반하고 있죠. 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좀 자세히 분석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통적인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요즘에 이제 언컨택트니까 이 화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줌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팀, 팀즈라고 해가지고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웹엑스, 그쵸? 이런 것들, 이제 오라클에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잔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찬 회의 구성도 많이 합니다. 조찬 회의, 그 다음에 산업 시찰, 그쵸? 견학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면 컨벤션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목적을 이루게 하고 이 목적이 설정되면 시간 계획이나 행동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근데 목적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 회의 프로그램 전개 순서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처음에 회의의 주제나 제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이제 회의 기본 틀 아까 일정표 같은 거 딱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리고 항상 오프닝 세레모니 페어웰 파리, 그
그다음 마지막에 클로징, 그다음에 투어. 이 순서대로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교 행사나 부대 행사, 그다음에 휴식,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어야 되겠고, 등록 기간, 시급료, 사후 평가 이런 것들이 기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문제 풀어 보시고요. 바로 넘어가서 바로 우리 네 번째 단계 컨벤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예산 수립이 마지막에 제안서나 이럴 때 마지막에 예산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예산을 수립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예산 항목들이 아셔야겠잖아요. 그거 한 번씩 이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 계획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도 이 목표 설정할 때 재정 목표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 또 몇 명이 참여하면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통제를 하시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행사를 유치하거나 이런 PCO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본단 말이죠. 이게 회사니까.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정책, 이게 이익을 창출할 거니까. 만약 창출한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거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추가 지출이 있으면 행사의 규모 있는 운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손해를 본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광고나 이런 걸 같이 넣잖아요. 스폰서십이라고 하는데요. 스폰서십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그래서 또 이 지출 수입, 그쵸? 지출이 돼요. 그러면은 수입이죠. 어떤 거냐면 주요 수입 항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등록비,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통 예산이 나오는 경우 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기업 회의 같은 자체 기금이 있죠. 그다음에 지원금 받을 거, 회원사나 이런 데 지원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 그쵸? 스폰서십 통해서 스폰서에게 광고 받아가지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또 행사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모니 해봤으면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거, 그쵸? 축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몇백만 원 손해 본다고 하면 규모를 줄이던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주요 지출은 당연히 이제 사람을 운영하잖아요. 사무국을 하니까 경비가 나갈 거예요. 또 VIP 연사들이 있죠. 연사 초빙을 해야겠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키노트 스피커라고 그래가지고 주요 이제 처음에 오프닝 세러머니나 중요한 이 주제에 관련된 저명한 사람들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럼 연사 초청하면 또 경비가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계속 전화 통화하고 해야 되니까 통신비, 또 홍보비, 어디 빌리니까 임차비, 컨벤션 센터 엄청 비쌉니다. 이 면접당이니까. 또 주문 제작하고 연예 행사, 그쵸? 식사 있어야 되잖아요. 전시하면 전시비도 들어가고, 국제회의면 당연히 통번역비 들고, 인건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관광 수송비, 저 공항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다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람들 그 수송비가 들어갈 수 있고, 대행하는 대행사에다 맡기면 대행 경비가 들어가죠. 그럼 재회의비 들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지급해야 될 경비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예비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했지만 예산은 예측이잖아요. 예측비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행사하면서 근데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10% 정도를 여유로 놔둬요. 더 비용이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예비하는 비용.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2, 3년 전에 유치를 보통 한다고 그랬잖아요. 길면 4년 전에 예측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평균 한 2, 3%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행사는 2, 3년에서 뭐 길게는 4년 후에 우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인쇄 출발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 항목은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보통 한 2, 3년 후에 뭐 할 거니까 이미 행사를 유치했으면 뭘 해요? 이 메뉴 이런 쪽하고 이제 이쪽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제한을 할 거거든요. 비용 청구를.
그러면 이제 회의실이나 전시장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빌리니까. 그다음에 회의실에 장치비, 사인이나 배너 이것도 현수막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한두 개면 상관없는데 이제 세션 때마다 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면 계약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 공급업체랑. 그러면 이걸 비용을 딱 고정으로 해놔야 나중에 추가 비용이나 이제 이런 데 부담이 좀 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니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미래에 들어올 수입이. 그래서 이런 사인이나 배너, 그다음에 홍보,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홍보비는 얼마 정도로 해놓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보통 합니다. 그다음에 기자재가 얼마 드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하니까 계약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정비는 총처 연사 지원비도 그분한테 뭐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국제 행사는 뭐 기본당 시간당 한 보통 100만 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또 동시 통역사들 뭐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서 미리 섭외를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는 거죠. 도서 인쇄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송비. 이 수송비는 그때그때 뭐 예산을 잡아놓고 이 고정된 것도 있지만 변동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변동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비가 있고 사무국 운영비가 돌아가죠. 그러면 이것도 사무국 하면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임차료 개념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각종 뭐 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PCO 전문 이 PCO 업체에다가 이 행사를 대행시키면 그 용역비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비용이 고정으로 받죠. 고정으로 이제 계약 관계를 하게 되면 고정비가 됩니다. 변동비는요, 이 주문을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요. 특히 해외에서 갖고 오거나 이러면 그럼 주문 제작비. 내가 뭐냐면 특별히 이거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행사들가 오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제안이 들어오면 특별히 주문을 제작해야 하는 비용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예산이 나오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문 제작비. 그리고 전시비, 설치비 같은 경우는 설치가 이 정도 보통 기본으로 해주는데 그 외에는 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은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면서 행사하면서 요 부스의 비용을 받거든요. 부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어떤 틀을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돈도 받았으니까 그 기본의 설치비를 해요. 근데 그건 고정비인데 이제 뭐냐면은 이 회사나 전시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자기네 부담을 하지만 일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뭘 설치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많이 빌렸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많이 빌려서 이렇게 하면 그때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럴 때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식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예상 인원하고 실제 참여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들어갈 수 있죠. 사교 행사나 식비.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비싼 거 줄 수도 있고 저렴한 거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동이 가능하다 이거죠. 커피 브레이크도 우리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드죠. 그러면 이제 초과될 때 이거를 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거는 그런 거 이건 변동비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송비는 일부분은 변동비고 관광 같은 경우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도 되고 이것도 변동비로 보통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지출 수입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요. 예상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보통 이제 기획서 쓰면 여러분 해보면 저도 옛날에 처음에 컨벤션 기획서를 써봤을 때 이 예산은 제일 마지막 칸에 하나 남겨놓고 일단 내가 기획이 중요하지 막 했어요. 근데 결국은 현실 가능해야 될 거잖아요. 결국 이거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의를 초기 준비하는 때부터 종료 때까지 시간별
항목별 계획과 실적에 맞게 자금 계획을 분석해서 조정을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항목들을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그 고정비랑 변동비 이제 행사를 많이 하면 이제 이런 걸 잘 운영하는 거죠. 그래 해놓고 여기에 이제 예산 설정의 현실에 맞게끔 짜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오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겠다. 즉 우리가 수익이 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상 집행 중에 항상 돌발 상황이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오고 행사도 뭐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뭐 갑자기 주변에 뭐 단체로 지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수송을 그래서 최대한 이제 행사장하고 가까운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너무 커. 한상대회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행사는 코엑스에서 해. 근데 이제 그 주변 호텔이 이제 만실이 된 거예요. 다 객실이 없어. 근데 그래도 이 손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4성 호텔 이상은 묵어야 돼. 그래서 뭐 세종 호텔까지 온 거예요. 명동인 이제 가니까 한남대교 넘어가면 되니까. 그럴 때 갑자기 여기서 이제 사고가 이제 대교에서 사고가 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지체가 돼 행사할 때 이 중요한 손님인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 주최 측의 자체 기금을 활용하거나 그렇죠? 예상 집행할 때 별도의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철저를 대비를 해서 그래서